안녕하세요. 스시에게 누스누스입니다. 이번 영상은 소격동 한켠 조용한 공간에 자리 잡은 송웅식 셰프님의 키즈나입니다. 날씨가 점점 풀려서 낮에는 15도, 16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. 이날 또 마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. 약간 쌀쌀하긴 했었습니다. 근데 공교롭게도 거의 1년 전 방문했을 때도 비가 내렸었죠. 촉촉하게 젖은 중정, 뒤뜰이라고 해야 하나? 그 멋진 공간이 더없이 운치가 있었던 기억이라서 늘 여기 키즈나 갈 때마다 안 그래도 설레이긴 했는데요. 이번에도 마침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. 셰프님 말씀이 아침 일찍에는 눈도 살짝 날렸다 하시더라고요. 암튼 안 그래도 조용하고 고즈넉한 공간인데요. 비까지 내렸으니 분위기 일단 먹고 들어가겠습니다. 세팅 똑같고요. 화분이 소나무로 바뀌었네요. 훨씬 더 비싸 보입니다. 예전에 있었나 싶은데요. 저것도 풍경인가?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나는 종이잖아요. 아무튼 풍경도 눈에 들어옵니다. 에비스생 깔끔한 것 여전하고요. 작년 가을 대비 10,000원 오른 런치 시작합니다.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키즈나는 동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은 감성돔입니다. 사실 서브 받을 때는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요.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으면서도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이고요. 잔잔하게 바다 냄도 살짝 나는 그런 게치였습니다.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 서브 주실 때 감성돔이라고 하시길래 받아 적었습니다. 두 번째는 광어이고요. 숙성이 잘 되어 있어서 별 질긴 건 없었습니다. 흙내 같은 잡내는 전혀 없었고요. 이거 서브 하실 때도 말씀이 없으셨는데요. 이건 먹어보니까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게 바로 알겠더라고요. 갑오징어 식감입니다. 제대로 살아있었고요. 셰프님께 갑오징어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셰프님께 사실 잘 몰라서 재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. 다들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셰프님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. 정 궁금하면 저처럼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심화아지도 살짝 씹히는 그 특유의 식감 잘 살아있었고요. 역시나 이상한 잡내는 없었습니다. 우니 박스인데요. 우니를 군 한 마리가 아니고 막기처럼 내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. 형태에 따라 다른 맛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우니 자체가 그렇게 막 확 느껴질 정도로 고소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. 안 그래도 예전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군 한 마리로 나왔음에도 그 김향을 덮어버릴 정도로 고소한 맛 정말 가득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. 지난 가을에는 아예 김 없이 나오기도 했었네요. 개박힌 것 같습니다. 투카미 스타일 여전하고요. 대신 못지한 감은 예전 아주 그 쫀득했던 기억 대비 조금 약했는데요. 그래도 다른 곳들에 비하면 충분히 못지한 느낌이었습니다. 오토로가 마블링이 아주 단아합니다. 이건 일단 서브 직전에 손질을 해서 내어주셨고요. 사진에서처럼 고급진 기름짐이라고 해야 할까요? 부드러우면서도 막 과하게 기름진 것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는 고소한 맛 좋았습니다. 이건 이날 룸에 손님이 있으셨는데요. 거기에 나가는 스시를 준비하시는 중입니다. 근데 스시 플레이트가 좀 독특하죠? 나무인데 통나무를 저런 형태로 다듬어서 파나봅니다. 어디서 팔면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. 피조개는 늘 저렇게 물수건 위에서 칼집을 내시고요. 사이즈는 작지만 주이시한 느낌 가득했습니다. 산미는 약하게 올라왔던 피스였고요. 졸복 튀김인데요. 그간 계속 나온 줄 알았는데 뒤져보니까 꽤 오랜만에 맛을 봅니다. 다시 보니까 모양새가 마치 그 일일향에서 나오는 육즙 탕수육 같이 생겼네요. 일단 엄청 뜨겁게 막 바로 튀긴 듯 나왔고요. 튀김옷은 얇은 편입니다. 그래서 부드러웠고요. 조개향 가득했던 미소시루로 잠시 입가 심합니다. 뒤이어 나온 것은 전갱이인데요. 이것도 스시 쥐시기 직전에 손질을 하셨고요. 개체가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. 고소한 쪽이고요. 그 특유의 살짝 비릴락함은 좀 부족했던 개체였습니다. 고등어 손질 중이신데요. 나름 시그너처격으로 얇게 내겹지기 하시려는 것 같고요. 심해는 늘 그렇듯 은은하게 올라오는 편입니다. 고소함이 아주 강하진 않은 건 아마 계절 특성이었던 것 같고요. 이 새우는 딱 보기에도 개체가 크지 않습니다. 작지만 그래도 제법 달달한 맛이 있었고요. 오버 역시 감사하겠고요. 이 전복은 이미 손질이 다 되어 있다가 서브가 된 건데요. 차갑지는 않지만 온도감은 없이 나왔습니다. 늘 그랬죠. 근데 이게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.
여기 전복을 으뜸으로 치시는 분들 은근 많았던 걸 이번 피스에서 제대로 느꼈습니다. 확실히 그 식감은 어느 정도 주면서도 야들야들했고요. 딱 그 경계선을 타는 것 같았습니다. 또 전복은 그 특유의 향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이래서 여기 전복이 좋다고 하셨구나를 바로 알겠더라고요. 늘 또 저렇게 한 조각은 따로 내어주시는 거 여전했고요. 이 안하고는 일단 입에 넣고 씹으면서 거짓말 살짝 보태서 울 뻔했습니다. 그 진실의 미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라나? 암튼 보이기에는 완전 바삭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그 바삭한 맛 잘 살아있었고요. 그 안하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아주 입안 가득했던 게 그냥 미간이 찡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네기토로를 막기 형식으로 호다닥 말아주셨는데요. 중간 과정을 제대로 영상에 담을 수가 없으니 사진으로는 처음과 끝만 찍혔네요. 단무지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. 파향만 약하게 나는 정도로 대부분 참치 포션이 컸던 것 같습니다. 다시 참치를 꺼내셔서 손질을 하시는데요. 룸에 나가는 것은 아닌 타이밍이어서 뭔가 했습니다. 근데 카운터 손님들께 일괄 서브가 되었습니다. 다 끝났는데 이게 왜 나온 건지 여쭈었더니 이게 오마카세의 묘미 아니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안 여쭈었으면 셰프님 의도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. 격구는 폭진한 카스테라 스타일이고요. 적당히 달달한 맛에 약간 차가운 감이 있긴 했습니다. 마무리 물수건 나왔고요. 디저트 한상 차림도 나왔습니다. 아이스크림은 너트류를 갈아서 올려서 그 고소한 맛이 아주 충만했고요. 송 셰프님께 지난번 미야비 갔더니 최 셰프님도 비슷하게 이런 나무 포크로 내어주시던데요 했습니다. 셰프님 말씀이 이게 또 간지가 나는 길이가 있다 하시던데요. 길이도 길이지만 모양새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. 2부 준비하는 모습이시고요. 아마도 여기에도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만 이날 2부에 구독자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. 제가 일부러 갔다 오고 나서 오후에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댓글이 올라오니까 순간 소름이 쫙.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은 아니죠? 암튼 여기서도 구독자분 만날 뻔했습니다. 촉촉하게 젖어든 중정 한 번 더 보시면서 또 이렇게 힐링을 하고 합니다. 언젠가 눈 오는 날도 찍을 수 있겠죠? 전체적인 내용은 가격이 조금 오른 거 말고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.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셰프님 말씀이 서브 중에는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 저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조용히 셰프님 칼 쓰시는 것이나 스시 주시는 모습, 그 다음에 나오는 스시, 고즈넉한 공간에서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정갈한 분위기에 편하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번 가을께 방문했던 영상 한번 보시고요. 또 셰프님께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셨던 이승현 셰프님의 스시 기호 영상도 보시면서 이런 스타일이 본인에게 맞는지 겸사겸사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